예, 여기에서는 그 부정사 이제 나머지 어떤 기타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부정사에 과연 행동의 주체가 있느냐, 즉 부정사에도 주어가 있느냐, 왜? 동사에서 왔으니까 얘도 행동의 주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정사의 어떤 주어에 대한 얘기와 부정사도 동사에서 왔으니까 얘 시제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시제의 문제, 영어에서는 시간을 시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봅시다 한번. 예.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한번 보죠. I decide to send the package to her. 원래는 이거 같이 하시라고 그랬죠. decide to 부정사, decide 예를 들면 뭐 동사 다음에 ing나 to 부정사 오거든. 타동사 뒤에 to 부정사나 ing 오거든.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설명을 해서 잠깐 이렇게 끊겠습니다. 예. 결심한 거 나죠. 그러니까 이 서술어를 찾으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형식을 찾으려면 이 서술어의 주체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 행동을 하는 놈을 바로 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거죠. send 그러면 보내는 거 누구죠? 패키지. 패키지는 소포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소포를 보내는 건 누구죠? 역시 사실은 내용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이 주어가 같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본동사의 주어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냥 주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얘 행동의 주체가 I라고 해서 걔를 갖다가 주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사의 의미상으로의 주어. 진짜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만 주어다 이 말이죠. 결심한 건 나고 보내는 건 누굽니까? 역시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I decide to send라고. 그러면 뭐예요? 보내기로 결정했다. 보내는 것도 나고 결심한 것도 나니까. 예. 되셨죠? 이런 것들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His death decided me to drop out of school. 그의 죽음이죠. decide a to do라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decide 보시면 알겠지만 a to do. 예, A에게 뭐뭐 할 것을 결심시키다라는 단어죠. 예, 그는 결심시켰다. 나애가 혹은 내가 뭐 하도록. 내가 drop out of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어디에서 중퇴하다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거. 예, 중퇴하다. drop out of school 하면 뭐냐? 이 자체가 그냥 중퇴하다는 뜻이 되죠. 예. 학교에서 중퇴하도록 결심시켰다. 내가 결심시켰다. 내가 하도록.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어인데 이 결심하는 거는 그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하는 건 누구죠? 예, 이 오형식은 이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가 뭐가 됩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석할 때 원래 목적어를 오형식일 때 얘기입니다. 오형식 해석할 때 목적어를 보통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얘를 은는이가라고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이 뒤에 오는 놈과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는이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째 왔던 에게 역시도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근데 우리 말 그 특성상 은는이가보다는 에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뒤에 하고 있는 목적보호하고 역시 그 의미상의 주어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대개 의미상의 주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런 말들이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은는이가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결심시켰다. 예, 목적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 즉 미라는 형태니까 당연히 목적어겠죠. 내가 중퇴하도록 결심시켰다. 예, 그래서 은는이가가 가능한 거죠. 되셨나요? 의미상의 주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놈이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에 있어서 앞에 있는 주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일치합니까 지금? 이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얘가 보통 은는이가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으로만 주어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거나 쓸 때 이거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래쪽이죠. 이게 어떤 형식을 다 갖추고 위에처럼 이런 것처럼 형식을 다 갖췄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일 때. 예.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데 그냥 형식만 맞으면 별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한번. 퍼플러스 목적격이 뭔지. It is important to learn another language, foreign language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가조진조죠. it is 형용사 나오면 가조진조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 가조어, 진조. 그것은 중요하다. 배우는 것은 뭐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때 age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in this age of. 이거는 한번 외우세요. at 더로 갈게요 그냥. at the age of와 in the age of는
age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라는 뜻이 있고 age가 시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큰 거 쓰는 시간 전치사죠. s는 좀 작은 데 쓰는. 그러다 보니까 뭐뭇의 나이에라는 뜻이 되고 이럴 때는 뭐뭇의 시대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in하고 age가 어울리면 보통 시대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 this age of 이 시대입니다. 뭐 세계화의 이 시대에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죠. 그런데 이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 누가 배우는지가 없죠. 그러나 형식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형식이고 가져진 적까지 완벽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배우는 주체를 넣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형식은 다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주어가.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for 플러스 목적격.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그냥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런 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it is important 앞에다가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주어니까 투부정사의 주어니까 투부정사 앞에다 뭐를 쓴다는 겁니까? for her 이렇게 쓴다면 된다는 거죠. 혹은 그들이 하면 뭘 쓰면 됩니까? for는 쓸 필요 없군요. for them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왜? 전치사 뒤니까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그가 하면 어떻게 되죠? for 갑자기 생각했네. 히스가 됐나요? 히스 힘. 힘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힘. 또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가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us가 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투부정사 앞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주어니까. 대신에 어떤 모양을 취해라? for 플러스 목적격. 그러면 전치사 구어가 되기 때문에 형식에도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형식과도 무관하게 됩니다.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그녀가 하면 어떻게 하면 for her to ru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면 for them to run. 그 다음에 그가 하면 for him to run. 내가 하면 for me to run. 우리가 하면 for us to ru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당연히 목적격이 오겠죠. 예. 목적격이 있으면 이거를 항상 뭐뭇을 위해서 뭐뭐에게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문장에서 처음 닥치면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습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갑자기 오늘부터 이게 해석에 적용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고 그 독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독해를 하면서 계속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론만 하는 거니까. 봅시다. 두 번째 보죠. It was great to perform a dance in front of the audience. 역시 it is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죠. 네, 가주어고 진주어고 그것은 대단했다. 뭐 하는 것은 perform a dance. 춤을 추는 것은 perform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다라는 단어인데 제 뜻이 워낙 많습니다. 어떤 춤을 추다라는 뜻, 악기가 오면은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춤을 추다라고 할게요. 그냥 perform a dance in front of 전치사죠. audience 관객들 앞에서 이 말이죠. 여기서 네가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행동의 주체 앞에다가 for you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It was great for you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was my mistake to follow his advice. 역시 가주진주어입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였다.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은 이 말이죠. 여기서 네가라는 나의 실수였다. 그러면 뭐 나의 실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내가 그의 실수를 따르는 것은 나의 실수였다. 넣어도 될까요? 그것은 나의 실수였다. 네가 그의 충고 상황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되셨죠? 지금 했던 게 바로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일 때 앞에다 이렇게 놨었죠. for me라고 할게요. 그냥. 예. 명사적 용법일 때 here is books. 문장 끝났습니다. 이거 here is 구문이라고 그러면 there is 구문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there be 구문이라고 했었죠. 이게 명사하고 이게 주어라고. here도 똑같은 형태로 씁니다. here be 명사 혹은 이게 명사가 주어인데 역시 이런 식 문장들 있다. 대신에 there는 해석하지 않는데 here는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책들이 있다. 못하네요. 가 돼야 되죠. 예. here are books. 여기에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here는 해석해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주어고 이게 일형식의 문장이 되죠. 문장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읽을 책이겠죠.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러면 여기도 넣을 수 있느냐?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라가 되고 여기다가도 만약에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for you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걔 주체를 나타내고 싶으시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나 제일 주의할 것은 뭐다? 만약에 내가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는 이것처럼 형식,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그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오형식을 그냥 쓰셔야 돼요. 함부로 막 이렇게 for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 형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I wished. wish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him to do it. 나는 그가 그것을 한 것을 희망했다, 소망했다. 오형식 동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말로 보일 때는 똑같은 뜻인 hope라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예, 주의하셔야 될 게 hope는 삼형식 동사예요. 뜻이 같지만.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로. I hoped for him to do it.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형식에 일단은 가장 먼저 글을 쓰시거나 말을 말씀하실 때는 형식에 일단 맞춰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을 먼저 하시고 여기처럼 hope처럼 안 된다. 아우 얘 삼형식 동사에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hope for A to do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wish하고 hope라는 동사. 네. 용법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냥 투정사 앞에다 나타내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은 항상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다 알아듣거나 그리는 사람이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여기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쓰시는 거라는 거. Here are books to read. 그런데 여기서 네가 혹은 그가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타내는 거죠. 이 자체로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죠? I stepped out. step aside는 비켜서다라는 단어입니다.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거 누굽니까? 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켜섰고 내가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 만약에 그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그녀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그녀가 지나가도록. 앞에서 투부정사 부사정법 배웠는데 사실은 그때 뭐뭐 하기 위해서만 되는데 뭐뭐 하도록도 목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뭐 하도록. 거기다가 두 가지 외우면 좀 헷갈릴까봐 적어놓진 않은데 뭐뭐 하기 위해서나 뭐뭐 하도록이나 영어에서는 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켜섰다. 그녀가 지나가도록. 예. 말은 필요한데 지나가는 주체가 안 쓰면 내가 되니까 이다 뭘 쓰줍니까? 예를 들면 for her 혹은 for you, for him, for them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용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얘 주체가 필요하다.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체가 필요할 때는 즉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필요할 때는 뭐를 써준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앞에 써준다. 되셨죠? 예,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즉, 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투부정사도 어떤 행동의 주체가 있는데 평소에는 상관 안 하시면 돼요. 그냥 형식대로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대로. 그러다가 만약에 밑에 것처럼 이런 것들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다 넣으면 된다는 겁니까? 투부정사 앞에다 넣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주어니까. 예, 이 앞에다 넣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용법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걔가 부사로 쓰이든 형용사로 쓰이든 명사로 쓰이든 투부정사가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예외적인 경우 하나 볼게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it was kind. 역시 뭡니까? 가져진 주어죠. 아까 이거 일단 빼고 생각할게요. 그것은 친절했다. 우리를 돕는 것은. 여기까지 말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그녀가라고 됩니다. for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형용사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때를 of, 허가 돼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잘 나오진 않습니다. 형용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여기 뭐 바보스러운, 현명한, 잔인한 이런 정도들. 뭐 친절한, 친절한 있었나요? 친절한 있었고. 뭐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걸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닌 뭘 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거. 그것은 친절했다. 그녀가 우리를 돕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바보스러웠다. 그를 믿는 것은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for them 쓰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of them 이렇게 써야 된다. 예, 형용사 때문에. 되셨죠? 이건 가주어진 주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가주어진 주어. 다른 문장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되셨죠? 네. It was wise. 그것은 현명했다. refuse는 뭐 거부하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그녀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of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녀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현명했다. 되셨죠? 예, 형식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낸다? of 플러스 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뭐였댔다? 예, 잔인했다. 잔인하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of us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우리가. 예. 의미상의 주어의 예외예요. 예외고 항상 일반적인 것들은 대개 for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되셨죠? 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 투부정사도 출신이 어디다 보니까 동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걔도 행동의 주체가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내가 그냥 문장 쓰는데 이 문장을 다 전달했어요. 그냥 I decide to send 나는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쓰시다가 뭐 나는 그의 죽음은 결심시켰어요.
내가 저기 학교를 그만두도록 중퇴하도록 결심시켰어요. 이렇게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형식을 다 따져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더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밑의 경우처럼 문장이 완벽하게 형식을 갖췄는데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딱 뭘 나타내주면 돼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예를 들면 for you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혹은 for her, for him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for me 이런 식으로. 되셨죠?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o 플러스 목적격인데 앞에서 이렇게 보통 이디스 형용사 나올 때입니다. 예, 이디스 형용사 나올 때, 가조진주일 때 거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예, of를 쓴다는 거 차이가 있죠. of her 이렇게. 예, 그거 하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실제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것은 for 플러스 목적격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 전달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없어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내용 전달된다고 싶으면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예,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미리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려면. 그러나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즉 여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 거. 예,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막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것은 용법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사적 용법이든 형용사적 용법이든 부사적 용법이든 그 행동의 주체가 필요할 때는 바로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해되셨죠? 예, 뒤에 가볼게요. 부정사의 시제. 얘도 시제, 출신이 동사다 보니까 아, 얘도 시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실제로 시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He expects to receive a letter from 밑에 것도 바로 읽어볼게요. He expect. 뭐가 다릅니까? 현재고 과거죠.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시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잘라보죠. 이렇게. 그는 기대하죠. 그녀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을 기대하죠. 어떻습니까? 받는 것은 현재. 기대하는 건 현재. 그가. 역시 의미상의 주어니까 같겠죠. 행동의 주체는. 받는 거 어제죠? 그녀로부터? 예. 현재나 혹은 미래죠. 그러니까 본동사의 시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즉,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to 부정사의 형태는 예,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 그건 본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도 현재, 받는 것도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가 같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expect to 부정사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받기를 기대한다. 그녀는 받기를 기대했다. 기대한 거 언제입니까? 과거. 이것도 역시 과거란 뜻이죠. 네. 평소에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즉 부정사의 시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단순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부정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때 단순 부정사 누가 얘기하거든? 그건 시제를 얘기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본동사의 시제와 같으니까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to have pp, 즉 부정사가 뭐를 취했습니까? 현재 완료형을 취했죠. 예, 현재 완료라고 보긴 좀 힘들겠네요. 이게 지금 시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완료 부정사. 얘는 특성이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섭니다. 영어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어에는 크게 보면 현재, 미래, 과거, 대과거라는 네 가지 시제가 있죠. 예, 기본 시제는 그래도 현재, 미래, 과거인데 대과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동사의 시제가 현재라면 to have pp를 취한다면 얘는 과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시제씩 앞선다는 거죠. 앞쪽으로. 볼까요? 아까와 똑같은 문장인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have pp만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라는 소리입니까? 과거, 한 시제 앞섰다는 소리예요. 얘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과거가 되는 것이죠. had p 플러스 pp라는 시제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예, 대과거. 즉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라는 시제가 있는데 그거는 영어에서 had 플러스 pp로 표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to have pp면 무조건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그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었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과거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expect to 부정사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to have pp 모양을 보시는 순간 아 이거 완료 부정사구나.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는구나. 되셨죠? 그는 기대한다.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말하고 달라가지고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죠. He seems to 밑에 있군요. 밑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 다음 He expected to have received a letter. 무조건 앞서니까 누구보다 얘보다 한 시제 앞서요. 그런데 해석할 때 한번 볼까요? 그는 기대했다. 받는 것을 기대했다. 받았었던 것을 기대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문제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요걸 한번 볼게요. He seems to be sick.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자를게요. 네. 그는 보인다. 아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아픈 것도 현재. 보이는 것도 현재. 아픈 것도 현재겠죠. 당연히.
여기는 뭡니까? 과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과거겠죠. 얘가 현재니까 얘는 당연히 과거겠죠. 왜? to have been이니까, have been이니까. 이게 과거면 이게 대과거겠네요.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는 보인다, 아파 보인다. 괜찮죠? 그는 보였다, 아파 썼던 것처럼 보였다. 괜찮죠? 얘 지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과거처럼 넣어가지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그는 보인다, 한시 앞서는 과거니까 아파 썼던 것처럼 보인다. 예, 역시 넣어서 과거로 해석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는 보였다, 아파 썼었던 것처럼이라고 합니까? 한시 대과거?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말에 대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 우리말은 이제 서술어 끝에 있으니까 우리말은 모든 시제의 표현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어떤 시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는 이 어떤 말들의 동사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로 표현되면 이거보다 한 시제 차이가 나면 우리말은 만약에 이게 시제가 같으면 무조건 여기를 현재로 해석하고요. 이 부분을 한 시제 앞서면 무조건 과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 그녀는 보인다. 같은 시제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녀는 보인다. 아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보인다라는 말 속에서 현재라는 걸 알고 중간에 해석할 때도 있어요. 아픈 것처럼 현재로 해석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동시제라구나. 그녀는 보였다죠. 아, 그는 보였다. 아픈 것처럼. 여기 현재로 해석했고 여기는 과거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시제 여기서 이게 현재로 해석했으니까 이게 같은 시제라는 거예요. 그냥. 즉 과거라도 동사하고 시제가 같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무조건 현재로 해석해요. 되셨나요? 그 다음 그는 보인다, 아파 썼던 것처럼. 즉 여기는 현재인데 한 시제가 앞서죠 지금? 그러면 우리말은 어떻게 합니까? 시제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재에서 끝나지만 여기는 무조건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한 시제 앞서면 무조건 중간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녀는 보인다, 아파 썼던 것처럼. 그러면은 보인다로 끝나는데 아파 썼던 것처럼이니까 아, 그 아팠던 거는 과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보였다. 과거로 해석했죠? 예, 과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과거로 해석합니다. 그냥. 그녀는 보였다, 아팠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해석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끝에 오는 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의 어떤 표현 방식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사에 시제할 때 단순 부정사는 무조건 뭐로 해석하시면 된다. 예, 현재로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he expected to have received 하면은 그는 받았었던 것처럼 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받았을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죠. 네, 받았을 것을 기대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로 이 부분은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제는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받았을 것을 아세에 들어 있군요. 과거가 받았을 것을 기대했다. 아 그러면은 둘 다 과거니까 기대했던 게 과거니까 이건 대과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나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말하고의 영어의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서 또 드러나냐면은 절에서도 또 드러나요. 이게 절에서도 예를 들면 I think that he is honest 이란 말과 he was honest. I thought that he 뭐라고 할까요? He did it. 다 he does it 이렇게 할까요? 똑같이 말을 맞추느라고 he did it. 그 다음에 he had done it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생각한다 대디할 일이죠. 그가 그것을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한다니까 이거 그냥 현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 보시면 과거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시제 차이가 생기죠. 예, 나는 생각했다 과거죠.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현재일 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He did it. 예, 같은 시제죠 지금.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거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지만 한 시제 앞서니까 이거는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로 해석하는 게 맞죠. 과거니까 이게 헤드 PP니까 어쨌든 한 시제 앞서죠. 그러니까 얘 과거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디하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걸 했었다고. 이런 말들이 엉터리 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말들의 표현이. 그러니까 시제 차이가 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중간을 이게 우리말에 오면 이게 끝으로 가고 이게 중간 부분이잖아요. 지금 나는 그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 말을 어떻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시제 앞서면 과거로.
똑같은 시제면, 이게 앞에 시제와 무관하게 똑같은 시제면 어떻게? 예, 현재로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같은 시제니까 얘는 과거, 여기는 과거로, 얘는 thought니까 이 같은 시제니까 여기는 현재로. 나는 그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절일 때는 그나마 좀 덜 문제가 되는데 이게 투정사일 때, 요기일 때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해석 버릇을 그렇게 들이세요.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지만 한 시제 앞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과거로,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무조건 과거죠. 여기는 무조건 과거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즉 to have pp 보시면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세요. 그냥 우리 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 시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받아쓰기를 기대한다. 받아쓰기를 기대했다. 아, 그럼 중간에 받아 써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저게 대과거구나, 시제가. 이해되셨죠? 그는 이제는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o be까지 보는 순간 아파 보인다. 아파 보였다. 아팠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팠었던 것처럼 보였다. 예, 이걸로 구별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부정사의 시제, 예. to have pp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원래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 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로 해석하시면 되고 요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조건. 되셨죠? 분리부정사. He raised calmly his left hand to ask a question. calmly가 조용하게 라는 뜻인데 예,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의 손을 왼쪽 손을 들었다. 질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얘는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예, 부사기 때문에 raised. 수식하기. 부사는 특별한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수식하고 싶은 말 옆에 넣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근자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 수식받는 말과 수식받는 말은 가까이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놨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얘를 꾸미기 위해서죠. 그는 들었다, 조용하게 들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조용하게 들었다. 그의 왼쪽 손을. 그는 들었다 그의 왼쪽 손을. 그런데 여기 왜 들어와 있을까요? 얘는 예, 근자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누굴 수식하러? 예, 에스크를 수식해서. to 동사 원형이 있는데 얘가 동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부사가 얘를 직접 수식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할 때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석하셔야 돼요.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원래 이게 갈라지면 안 되는데 누구는 들어올 수 있다. 아예 부사가 뒤에 있는 동사를 즉 동사 원형을 직접 수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수 있다? 부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to 부사 동사 원형. 예. 해석할 때는 이거 한 번에 하셔야죠. 그러니까 원래 뜻이 그러는 거니까. 이게 왜 저게 갑자기 들어오냐면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해석부터 할까요? 조용하게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조용하게 들었다, 조용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캄리가 여기 일단 없다고 치고 여기다 캄리가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해석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었다, 조용하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와 있을까요? 의미가 뭔가 좀 다르죠, 얘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얘처럼 수식하는 말에 붙여두는 거. 마찬가지로 얘처럼 아예 그냥 가운데로 들어와서 동사를 그냥 수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옆에 붙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캄리는 왠지 좀 얘들 의미한 좀 멀리 좀 떨어지잖아요. 또 캄리를 앞에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하면 문장을 거의 환기하는 능력이죠. 문장 전체를 어떤 주목하는 능력. 뒤에 써버리면 또 의미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 수식에서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해석할 때 이렇게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는 조용하게 들었다.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앞으로 그러니까 to 다음에 부사 오거든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얘를 직접 수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라고 이거 한번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걸 분리부정사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되셨죠? 앞으로 분리부정사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밑에 예문을 한번 보죠. He began to slowly get up off the floor. began to slow. 뭐 들어있습니까? 지금 get up이 들어있죠? 느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되셨죠?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는 뜻인데 그는 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투부정사. 그는 비밀스럽게 그를 admire, 존경하곤 했었다. 이 정도 뜻이죠? 예. You have to really. have to 부정사죠? 예. 정말로 그를 관찰해야만 한다. 예. 정말로 관찰하다.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하셔야 돼요. would like to 부정사죠? 거기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 철학을. try to 부정사예요. 거기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예. 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런 뜻이죠. 예. 얘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 바로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동사다 보니까 수식할 수 있는 애는 부사밖에 없으니까. 예, 부사를 이렇게 끼워넣는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밑에 예문은 그냥 앞에 부분만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시제, 그리고 분리부정사에 대한 얘기들. 뭐 한 번에 다루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너무 좀 미비하니까 좀 끝에 몰아서 다뤘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도 동사다 보니까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의 주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뭔가가 필요할 때는 어디다 넣으면 된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다가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으면 된다. 단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오브를 쓴다라는 거. 부정사의 시제.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투부정사 그냥 원래대로 해석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완료 부정사 나왔을 때 이건 무조건 뭐로 해석한다? 우리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우리말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예. 그래서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보인다라는 말 속에서 아픈 것처럼이 현재니까 둘 다 현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는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는 보였다. 썼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100%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분리부정사 어떻습니까? 예. 동사는 원래 그 부사의 수식을 받는데 투부정사도 출신이 동사다 보니까 뭐예요? 바로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역시 용법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용법 상관없이 투부정사 아무거나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혹은 형용사적 용법이든 부사적 용법든 상관없이 투부정사를 수식하고 싶으면 바로 수식하고 싶으면 거기다 사이에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예, 용법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관련 없어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명사 나가겠죠. 예, 그럼 동명사 때 뵙겠습니다.